자, 이번 현역가왕 준결승전 진출 14인의 확정. 대반전이 속출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대반전이 속출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최악의 방송이었다. 이런 오명을 지금 쓰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짚어낸 것만 찾아봐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도대체 이 14명을 뽑은 기준점이 무엇이냐? 나태주 씨가 최종 1위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봐도 나태주 씨가 물론 무대를 잘했어요. 나태주 씨가 노래를 못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1위의 나태주, 11위의 에녹, 강문경, 진혜성은 탈락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아무리 관객 투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상을 놓고 보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로 좌지우지 됐다라는 거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가수들이 탈락 후보로 가고 하순위를 갔는데 나태주 씨가 1위를 했다? 이것만 봐도 현역가왕의 공정성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현역가왕2 강문경, 환희 준결승전 진출 확정, 최고 시청률 10.8%. 모르겠습니다. 이 마당에도 현역가왕은 시청률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제작사라고 한다면 시청률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하락했기 때문이죠. 어떡합니까? 현역가왕 대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준결승전 확정 때는요, 사실 시청률이 올라가야 합니다. 자, 당장 있을 미스터트롯, 만약 설날 연휴 때문에 시청률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미스터트롯도 똑같이 시청률이 하락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있을지 할더라도 1%나 시청률이 하락한 것에는요, 많은 분들이 큰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역가왕 보다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꺼버린다, 안 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정말 유튜버들의 문제 때문일까요? 유튜버들이 막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걸까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총명하신 분들이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야, 이거 공정성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시청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대국민 투표 이제 준결승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선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준결승전 본선부터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미 요번에 있었던 준결승 진출자 14명을 꼽는 이 뒤집기 한판 최종 결정 무대의 순위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연예인 판정단의 입맛대로 결과를 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가수들이 좌절을 하고 탈락을 하게 된 거죠. 한강 가수, 성리 가수, 이 두 사람 얼마나 애썼습니까? 특히 성리는 링겔까지 맞아가면서 무대를 섰어요. 많은 분들이 단체 독감인데 어떻게 같은 가수들끼리 공정하게 무대가 되겠느냐, 이게 뭐 한 명만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가수들이 여러 명이라면 이거 경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현역가왕은요, 아주 놀라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목이 아픈 거 너희들 사정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 프로그램 일정을 미루고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박구윤 씨가 탈락을 했어요. 자, 박구윤 씨가 탈락을 할 만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송민준 가수가 탈락했습니다. 송민준 가수가 목 컨디션이 안 좋았나요? 송민준 가수 굉장히 이번 무대에서 극찬을 받았죠. 오죽했으면 그 극찬을 듣고
본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정작 점수는 300점대를 한참 못 미치는 229점이었습니다. 김준수 씨는 또 어땠나요? 김준수 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 상태가 완전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준수 씨가 받게 된 점수에 사실 많은 현역 가수들이 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299점이었죠. 자, 제가 김준수 씨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김준수 씨가 어떻게 299점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힘든 목 상황에서 굉장히 애를 써서 노래를 부른 그 정성만큼, 그 진심만큼은 전달이 됐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정말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김준수 씨의 무대가 올바른 점수를 받은 무대라고 바라볼 수 있을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바로 신유 가수의 무대였다. 신유 가수 노래 무대를 본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른도 선생님만이 두 번째 2절부터는 진성으로 불러야 한다. 가성으로밖에 부르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이 신유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마스터들에게 이런 극찬을 받을 만한 무대였을까요? 오죽했으면 주현미, 남진 이 쟁쟁한 두 레전드가 마스터단에서 좀 제발 하체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청자분들의 말이 왜 빗발치는지를 공정성인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현역으로서 낸 도전장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박구윤 씨와 신유의 경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하죠. 하지만 박구윤 씨는 이번에 탈락했고 신유 가수는 평소 부르던 대로 불렀지만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무려 324점입니다. 와, 300점도 아니고 324점. 이번 뒤집기 한판 2라운드 무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전체 뒤집기 한판 무대를 통틀어 본다 하더라도 신유 가수의 324점은 탑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점입니다. 충격적인 점수란 얘기예요. 이 점만 봐도 신유, 환희 두 사람을 얼마나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결과 김중현과 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가수들이 대거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도끼가 빠졌네 어쩌네 이상한 심사평만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수는 어김없이 300점대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제하 가수는 요번에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사실 제하 가수도요. 제가 볼 땐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낮았다면 100% 방출 후보였습니다. 이건 100%예요. 200점대는요. 방출 후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논란이 있었지만 김수찬 님이 뭐 중간 순위였다. 박서진 님이 중간 순위였다. 이건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종 점수가 발표될 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가장 중요한 관객평가단의 점수를 합치게 되니까 점수 차이가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와 강력하게 밀어주기를 받고 있는 환희 가수의 점수가 5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평가단 관객 점수가 최하 점수인 거죠. 환희 가수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신유 가수를 왜 밀어주는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희 같은 경우는요. 한일과왕전을 하게 됐을 때 일본 가수들에게 국악뿐만이 아니라 린 가수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인 발라드 가수로서의 강점, R&B 가수로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작진과 마스터단에서 밀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유 가수는 정말 소문대로 학연, 지연 마냥 연예계의 마스터들과의 인맥 때문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유 가수가 결국 몇 위를 했습니까? 3위를 했어요. 3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나태주 가수가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수 순위가 정말 맞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나태주 가수의 관객평가라는 점수는 162점이에요. 딱 중간 정도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점수입니다. 신유 가수의 관객평가단의 점수는요, 딱 중간 정도의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대놓고 밀어주는 건지. 환희 가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최종 7위의 랭크가 됐고 관객평가단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점수에 랭크된 가수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높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스터단의 점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겁니다. 의외의 복병은 김경민 씨죠. 김경민 씨가 사실 연예인 판정단에게도 관객평가단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김경민 씨 보고 왜 올라갔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보다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환희 이런 가수들이 왜 올라갔냐라는 비판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김준수 씨예요. 자, 김준수 씨가 기권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 있고 쟁쟁한 분들이 올라가야 하지 않냐.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게 기권을 거절하는 방송은 처음 봤다. 기권 불가. 기권도 네 마음대로 못해. 라는 이 반응이, 자 보세요. 이게 연예인 판정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이걸 내렸느냐? 바로 현역가왕을 만든 제작진의 판단입니다. 여기 모자이크 되어 있는 제작진 보이죠? 신동엽 씨가 이걸 듣고 와서 일단 끝까지 한번 참여해 보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동엽 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김준수 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무대를 설 수밖에 없었다란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강문경 씨가 살아남고 김중현, 한강 두 사람은 결국 탈락했습니다. 김중현 씨는 이 좋은 경험으로 삼아 자양분으로 삼겠다. 참 멋진 마인드. 한강 가수 역시 아쉬운 프로그램으로 남지 않겠냐. 더 열심히 하겠다. 이 두 사람의 팬덤 분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혜성 씨가 살아남게 됐죠. 진혜성 씨가 이렇게 자꾸 왜 탈락 후보로 가는지도 진혜성 씨 팬덤 분들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시겁하는 거죠. 그러니 진혜성 씨가 자신감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송민준 가수 역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가수로서 계속 노래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나가겠다. 멋진 포부를 보여줬죠. 그리고 김준수 씨 어땠습니까? 목소리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김준수 씨가 살아남고 멀쩡했던 황민호 군과 박구윤 씨가 탈락을 했습니다. 황민호 군도 열심히 해나가겠다. 박구윤 씨도 정말 슬픈 말을 했죠. 김준수 씨도 굉장히 감격적인 건 사실이었는데 이게 정말 박구윤, 황민호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붙을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국악 트롯을 이끌고 가는 문화재 수준의 김준수 씨를 이 제작진이 끌고 가고 싶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오죽했으면 박구윤 씨가 정말 슬픈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황민호 군의 열심히 해나가겠다라면서 눈물 지으며 말을 빨리 끝내버리는 장면도 마음이 아팠고, 신유 가수는 왜 고개를 들기 힘들었을까요? 옆에 환희 씨도 고개를 잘 들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박구윤 씨도 딸이 아빠 우승할 거지라는 응원 하나로 버텼다라며 목소리를 떨고 울먹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김준수 씨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현역 가수들은요, 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냉철하게 남아져 있는 준결승전, 결승전, 생방송까지 바라봐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강문경 씨가 패자부활전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죠. 나 이거 하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강 씨 역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다라고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에게 혜택을 받는 가수도 있고요. 연예인 판정단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가수도 이 판정단의 점수만 놓고 봐도 충분히 눈에 보여질 정도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봤었던 수많은
이 무대 점수들 중에서 정말 저의 어떤 머리통을 탁 쳤던 것 같은 점수표가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수표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점수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보세요. 환희 씨가 사실 김경민 씨가 올라간 점수 순위에 비해서 환희 씨는 5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7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환희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가수의 노래 자체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좋아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 환희가 5계단이나 하락했어요. 연예인 판정단만이 환희를 굉장히 밀어줬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나 대국민 투표에서의 순위에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말이죠. 환희 씨의 표정이 뭐지? 라는 표정이 좀 강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야, 이렇다고? 왜냐면 환희라는 가수의 발라드기에서의 업적은요. 여기 현역가왕에 나온 가수들 전체를 합쳐도 전 과히 따라오지도 못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롯은 다르죠. 근데 환희 씨의 점수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환희 씨의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했는데 왼쪽에 보이십니까? 국민 판정단의 점수 130점입니다. 여러분, 130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총 점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나태주 씨가 1등을 했잖아요. 박서진 씨가 2등을 했고 신유 가수가 3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3위. 와, 엄청난 점수입니다. 자, 11위 밑으로는 탈락이니까 일단 요번엔 언급하지 않고, 자, 노지훈 씨가 생각보다 좀 반전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국민판정단, 그러니까 관객 투표 점수가 꽤 높았습니다. 아마 퍼포먼스가 훌륭해서인 것 같아요. 가장 높았던 가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하 가수의 점수겠죠. 김경민 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진혜성 씨가 왜 방출 후보로 갔냐면 사실상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김경민 씨가 415점, 노지훈 씨가 419점, 재하가 396점, 에녹이 441점입니다. 사실 진혜성 씨는 진작에 진출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무엇이 발목을 잡았느냐? 바로 관객평가 점수가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가 누굽니까? 쭉 볼까요? 쭉 보니까 환희다. 환희 씨의 점수가 130점으로 이 관객평가단 점수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 순위가 5계단이나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를 보세요. 지금 보면 국민판정단 관객투표도 184점으로 200점에 가깝고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1라운드 점수도 496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예인 판정단이 밀어주려는 이런 가수들의 모양새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뽑은, 시청자들이 뽑은 가수들의 순위는 실상 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여진 이제 결승 무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승 무대 탑7 선발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알다시피 여기 안에서 탑7 선발전이 아니라 결승 무대는 탑10 선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생방송에서 최종 국가대표 탑7은 선발하는 건데 사실상 이 준결승전을 거쳐서 결승전으로 가는, 그러니까 탑7을 선정하는 최대 10명의 가수 중에 7명이 선발되는 이번 사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좀 많은 논란거리가 난리가 났죠. 뭐 그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지금 보면은 다음 주부터 있을 것이 바로 대망의 준결승전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가수들이 지금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 준결승 진출자 14명이 딱 소개가 되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김경민, 강문경, 김수찬, 김준수, 나태주, 노지훈, 박서진, 신승태, 신유, 애녹, 재하, 진혜성. 자, 요렇게 최소 씨까지 14명이 진출했습니다. 아, 환희 씨도 있었네요. 자, 이렇게 14명이 지금 됐는데 사실 환희와 신유에 대한 불만은 제가 이건 영상을 따로 한 번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요번 준결승 진출에 있었던 마지막 관문 뒤집기 한 판에서도 정말 명백한 편파 판정이 존재했거든요. 그걸 제가 뭐 한 번 더 심도 있게 꼬집어 보고 신유 가수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어찌됐던지 간에 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준결승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장에 계셨던 많은 방청 증언에 따라 보면 역대급 무대가 펼쳐졌다. 뭐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나아가서는 뭐 최소 씨가 이렇게 보이시죠? 막 뒤돌려차기를 해버리는 액션까지 가미한 무대에다가 철봉까지 하는 나태주 씨의 무대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혜성 씨는 부채춤까지 춰버리죠. 강문경 씨는 머리까지 탁 쓸어 넘긴 다음에 굉장히 국악 트롯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고 박서진 씨가 장구를 내려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아마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박서진 씨 팬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 주에 있을 이 결승행 무대 각자 개인의 노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 기억하기로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1대1 대결처럼 듀엣 무대까지는 없고 각자 개인 무대 위주로 펼쳐질 것으로 예고편상 보여집니다. 환희가 뭐 거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예고편에서 메인급을 차지해 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스터단의 밝은 표정과 다르게 결승 티켓 탑 10은 딱 10명입니다. 자, 이 10명 안에 리스트업이 쫙 되는데 1라운드 순위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순위 발표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점수가 발표가 됐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죠? 박서진 떨어지겠는데? 라고 선운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가수들도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가 힘없게 허탈하게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거 누가 봐도 무대를 끝내고 나서 내려온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니어도 이렇게 빠져 있죠. 노래 무대를 끝내고 나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사실 박서진 씨 팬분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박서진 씨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압도적인 1, 2등 안에 들어간다고 했고 앞서 말씀드렸죠. 대국민 투표 시작한 그러니까 투입된 이래로 박서진 씨는 2주 동안의 페널티가 있었잖아요. 그 이래로 단 한 번도 박서진 씨는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음 주에 있을 준결승 탑10 선정에서 박서진 떨어지겠는데 라는 말이 나왔느냐. 자, 선운도 선생님이 왜 이러한 말을 했죠? 맞습니다. 1라운드 결과 발표가 되고 나서 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탑10 무대가 한 무대가 아니라 두 개의 무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1라운드, 2라운드가 있겠죠. 근데 이 1라운드 순위에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박서진 씨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번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박서진 씨가 투입되고 나서 오히려 시청률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이야기들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나 팬카페 회원 수나 미스터 트롯 때의 그 파급력을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 박서진 씨를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똑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어그로다. 낚시입니다, 낚시. 탈락할 것처럼 보여졌어야만이 지금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서진 씨가 지금 탈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현역가왕의 마지막 메인카드죠. 지금 준결승 무대가 시청률이 터져 나와야 결승전 무대와 생방송 무대 때 정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률이 10%대로 비실비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서진 씨를 탈락시키려는 예고편이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의 추측과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서진 씨가 이렇게 탈락 예고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안심하고 탈락 예고인가 보다. 박서진 씨 당연히 결승 진출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에 보여줬었던 순위와 차후에 최종 확정된 방출 후보 순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뒤집기 한판 2라운드 첫 번째 무대인 한강씨 무대부터 그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강씨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무대를 색다른 모습을 많이 선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마음에 들었다. 훌륭한 무대였다. 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아시다시피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0점이요. 요번 뒤집기 한판 두 번째 무대에서 300점 넘은 가수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에 좀 일단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한강 가수가 230점을 받았습니다. 마스터단도 의외로 왜 이렇게 됐지? 라는 표정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점수가 자신들이 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히 할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었는데 한강 가수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내가 목이 안 좋았나?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대가 성리 무대였는데 자, 성리 가수는 어떻습니까? 초유의 위기, 성대 결절부터 수해까지 현역가왕2 기권자까지 등장했었다라는 기사 내용답게 촬영 중지 위기까지 왔었다라는 기사답게 이번 현역가왕이 정말 마지막 뒤집기 한판 무대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상황으로 놓여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성리 가수 역시 어떻습니까? 링거까지 꽂으면서 경연장으로 향하게 됐다. 소리 자체가 안 나왔지만 링거를 꽂은 상태에서 경연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음이탈을 엄청나게 나와버리고 무대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성리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했다라는 건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목에 이렇게까지 핏대가 스면서 노래를 불렀던 성리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가수마다 다른 곡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데 성리 씨는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불렀네? 라는 그런 극찬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색으로 불렀다라고 칭찬을 했지만 감기로 인한 컨디션 난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2점을 받게 됩니다. 참 황당했죠. 그러니까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엉망진창인 이번 준결승 진출이 더 엉망이 될 수 있었을 거다. 대국민 투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달라질 겁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다음 박구윤 씨가 아버지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는데 268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어찌 본다면 이번 박구윤 씨의 탈락이 이미 예고가 됐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마스터단도 다 같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송민준 가수,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노래 무대를 펼쳤다. 끝나고 나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사실 경연장에 오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송민준 가수 역시 사실상 점수가 300점을 300점은 무슨 250점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참 황당한 점수가 아닐 수 없죠.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때부터 야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김준수 씨가 최악이었죠. 독감에 걸렸고 결국에는 목 상태가 완전히 나가버리면서 무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남진 선생님이 음정이 왜 이래? 음이탈이 뭐 이거는 노래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음이탈이 나게 되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기준치를 좀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마스터들도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에서 공을 짜내는 이 모습이 정말 김준수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눈물을 굉장히 흘렸을 장면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김준수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얼굴을 감싸지고 최소 씨는 눈물을 거의 오열하다시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수 씨도 결국 점수가 300점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웬만한 가수들은요, 우리 같았으면 중간에 노래 껐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박현빈 씨가 그래도 좀 칭찬을 했죠. 나였다면 이 무대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래를 불러준 것에 감사하다. 김준수 씨도 결국 299점을 받습니다. 그래도 300점대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죠. 황당한 건 신유 가수였어요. 신유 가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결승전 진출 스포일러가 이미 나왔고 마스터단은 막 극찬 박수 막 기립 박수 미쳤다 막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서른도 선생님만이 긴장했다라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남진 선생님은 정반대로 봤다라며 극찬을 했고 점수는 말도 안 되는 324점을 받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쩍 3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답니까? 그러니 현역 가수들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번 현역가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수들이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방송을 미루던지 뭐 녹화 일정을 미루던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았던 가수들이. 심지어 김중현 가수는 자신의 색다른 모습을 부르며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265점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하 가수는 어땠습니까? 재하 가수 역시 260점. 마스터단에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수들의 공통점이 후반부에 가서 어땠죠? 대다수가 순위가 급등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한강 가수, 뭐 제가 예측했었던 가수들이 전부 다 방출자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황민호, 김준수, 송민준, 박구윤, 강문경, 자, 쟁쟁하는 가수들이 하나같이 방출 후보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측은 했지만 추가 합격자 개념보다는 생각보다 패자부활전이었다. 자, 그런데 요번 사태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 탈락자 모두가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마스터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재하 가수의 경우만 봐도 준결승전을 극적으로 진출했는데 알다시피 원래 기존 순위가 19위였는데 9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라인에 나와 있는 점수죠.
국민판정단 점수 때문이다. 국민판정단 점수가 재하 씨가 제일 높았습니다. 198점을 받았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보다는 결국 국민판정단, 이제 준결승전부터 펼쳐지는 대국민 투표 점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 쥘 정도로 큰 반전의 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점수들을 기준으로 알다시피 패자 부활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패자 부활전에서도 뭐 말씀드리기 앞서 최종 순위에 박서진 씨가 2위, 그리고 진혜성 씨는 방출 후보, 나태주 씨는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애녹 씨가 진출을 하고 진혜성 씨는 많은 가수들과 함께 방출 후보에 놓이게 됐습니다. 뭐 요 순위는 조금 이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패자부활전 무대를 좀 보자면 기존 기권자에 대한 소문의 출처는 결국 김준수 가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짜 뉴스들을 철퇴하기 위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수많은 영상들이 존재하죠. 그 영상에 나와 있었던 말처럼 결국 기권자는 다른 가수가 있었다. 사실상 포기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준수 씨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거다. 자신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싶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론은 어찌 됐습니까? 강문경 씨가 결국 패자부활전 첫 번째 1등이 되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진혜성 씨가 두 번째로 추가 합격이 됐죠. 제가 실력 발휘를 못해서 계속 패자부활전에 오게 됐는데 많은 마스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정된 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김준수 씨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물론 다 훌륭했습니다. 김준수 씨도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뭐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번 패자부활전도 누가 뽑은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상 마스터단이 뽑은 결과에 불과하다. 이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해서 현역가왕 가수들이 결국 들쭉날쭉 하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작금의 사태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탈락한 수많은 방출 가수들 6명이죠. 6명의 가수들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은요, 드디어 마지막 결승전 녹화를 1월 26일 진행을 하였습니다. 1월 26일 알다시피 일요일날 주말에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대한 이야기가 굉장하고 탑10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준결승 진출전에 놓여진 20명 참가자들의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14명의 진출자가 확정이 됐고, 결승전 진출자 탑10 10명의 무대와 그리고 이들의 연예인 판정단에 대한 점수까지 전부 다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가수가 과연 탈락을 할까? 이 가수가 진출할 수 있을까?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제가 팩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장면들을 본다면 김중현 가수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대1 데스매치 때 성리에게 한 번 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무대를 만들어 보겠다. 알다시피 1대1 매치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때도 사실 성리를 이겨야 하는데 두 번째 한국 대결 무대에서도 아시다시피 김중현 씨가 또 패배를 했습니다. 김중현 씨를 응원하던 많은 팬분들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빗발쳤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다 보니 뭐 김중현 가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가수들이 한국 대결 뒤집기 한판 무대를 준비하고 애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김중현 가수가
이제 뒤집기 한판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수많은 가수들이 사실상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